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주부이자 동화 작가입니다. 매일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얼마 전 저에게도 황당한 일이 있어 그 일을 사연으로 보내게 됐어요. 제 남편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 24년째 근무 중이에요. 남편과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할 순 없지만 딱히 나쁜 편은 아니었죠. 그런데 최근 1년은 남편이 말도 참 다정하게 하고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이 사람이 나이 먹더니 철이 들었나 생각을 했죠. 안 사던 꽃다발까지 퇴근길에 사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요즘 너무 바빴지. 그래도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바쁜 거니까 이해해줘. 웬일이야, 꽃다발을 다 사오고. 당신 일 때문에 바쁜 거 아는데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집안일도 못 도와주고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내가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지? 요즘 들어 왜 이래? 안 하던 짓에 안 하던 소리까지. 나이 들어서 철이라도 들었어. 그런데 그게 다 저에게 미안해서 그런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죠.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난 거였어요. 제 사촌동생이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촌동생을 통해 그 일을 알게 된 거죠. 언니 요즘 괜찮아? 형부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부가 그럴 줄은 몰랐다. 언니, 난 언니가 힘들까봐 제일 걱정돼. 오랜만에 연락을 해온 사촌동생이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 일이 뭐가 있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남편은 나한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언니 몰랐어? 회사에서 워낙 큰일이어서 언니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말한 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그 사람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똑바로 좀 말해봐. 형부가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이 나서 회사에 소문 다 안 하고 뒤집어졌었어. 그 여직원은 회사도 그만뒀대. 하긴 언니 입장에선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전혀 몰랐을 수도 있겠다. 나는 회사에서 너무 큰일이라 당연히 언니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말을 안 했으면 오히려 내가 더 서운했을 것 같아. 말 잘했어.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저에게 다정했던 이유가 바람을 피우면서 저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지난 1년이 전부 원망스럽더라고요. 회사 여직원이랑 불륜 저지르면서 가족 생각은 안 나던? 집에 네 와이프랑 네 딸이 있다는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냐고. 딴 여자가 만나고 싶으면 나랑 이혼을 하지. 왜 바람을 피워? 나 다 끝냈어. 완전히 정리했어.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엄청 후회하고 있어. 어쨌든 지금은 전부 끝난 일이야. 딱 1년. 내가 미쳤었던 거라고. 이제 와서 정리했다고 하면 바람 피운 게 없던 일이 돼? 말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거 미안해서 나한테 꽃다발도 사주고 안 하던 소리도 하고 그랬던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음흉해? 내가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그러지 마. 우리 딸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애 졸업할 때까진 우리 이혼하지 말자. 애 고등학생인 거 생각해서 애초에 불륜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애 졸업할 때까지 이혼하지 말자?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지금도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것도 싫은데 2년을 어떻게 더 기다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거 알아. 근데 나 동유럽의 해외지사 사장으로 발령났어. 폴란드로 가게 됐다고. 우리 딸 첼로 전공인데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시키자. 거기에 당신이 같이 가줘야지. 애 어린데 어떻게 혼자 유학을 시켜. 애 졸업하려면 2년만 참으면 돼. 2년 뒤에도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이혼하면 되잖아. 애 생각해서 우리 이혼하는 건 조금만 미루자는 거야. 물론 그때까지 내가 당신 잡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잡을 거야. 나도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당신이랑 헤어지는 건 죽어도 싫어. 솔직히 애 핑계인 건 아는데 어쨌든 애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이혼을 조금만 미뤄줬으면 좋겠어. 당신도 당장 이혼해서 어떻게 살 거야. 잠깐 시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하면 좋잖아. 폴란드 지사의 사장으로 발령났다고? 잘 됐네. 너네 회사는 어떻게 된 게 회사 안에서 불륜 저지른 놈한테 해외 지사 사장으로 발령까지 해주냐? 참 대단한 회사다. 그런 거 아니야. 거기가 새로 생기는 지사라 아예 기반이 닦여있지도 않은 곳이어서 내가 다 개척해야 돼. 말이 좋아 해외 지사 사장이지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이라고. 근데 내가 지사장으로 가놓고 실적까지 형편없어 봐. 회사에서 자리 보전할 수 있겠어? 그래서 다들 기피하는 곳이야. 회사에선 내가 문제도 일으키고 그래서 안 그래도 보낼 사람 없던 곳에 나를 보낸 거고. 그렇다고 연봉도 많이 오르지도 않아. 나도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놓인 거야. 제발 이런 상황에 날 버리지 마. 2년만 참아줘. 근데 내가 2년을 왜 참아야 하는데? 2달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2년인 건데? 내가 어떻게 참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2년씩 참아? 그리고 뭐? 버리지 말아줘? 애초에 나랑 우리 딸 버린 사람은 너였어. 가족 버리고 바람이나 피고 와서 이게 뭐 하자는 건데? 지금은 우리 애 아직 학생이고 아빠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고 하면 내가 우리 딸 앞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어. 제발 20년 결혼 생활에 정을 봐서라도 2년만 참아줘. 이번 기회에 우리 딸한테도 유학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애 유학하는 동안 당신이 같이 있어주면 학업에도 도움이 되고 당장 이혼하는 것보단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야. 용서할 생각 없어. 사죄를 뭐 어떻게 하든 나는 관심도 없고. 애가 유학하는 건 나도 반대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애 생각해서 2년은 참고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지내는 건 이미 끝났어. 애 생각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진 이혼 미뤄도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내가 당신 마음 돌릴 수 있게 잘할게. 기회 줘서 고마워. 당신이 예뻐서 당신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특별한 얘기 아니면 웬만하면 말 걸지 마. 솔직히 싫었어요. 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년을 기다렸다가 이혼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진 않았죠. 하지만 어떡해요. 전 엄마잖아요. 우리의 이혼이 애 학업에 방해가 된다면 제가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폴란드라고 하면 쇼팽으로 유명한 나라기도 하고 독일처럼 물가가 비싼 것도 아니니 괜찮겠다 싶었어요. 음악 교육으로는 유럽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나라니까 그곳에서 딸 음악 공부를 시키는 건 괜찮은 선택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일단 애 유학은 시켜야 하고 남편의 말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죠. 제가 가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혼한다고 하면 애 유학을 시키는 것도 어려울 테니까요. 우리 아들이 해외지사 사장으로 발령이 났다며. 대단한 일이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내 아들이니까 그 정도 아는 거지. 너는 좋겠다. 남편이 잘나서 자랑도 할 수 있고. 내 남편이 우리 아들 반만 됐어도 나는 네 시아버지를 아주 윗사람 모시듯 했을 거야. 이틀 뒤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해외지사 사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남의 속도 모르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 자랑을 신나게 하는데 들어주기 불편하더라고요. 아, 네, 어머님. 폴란드로 가는 게요. 아직 기반이 마련이 안 된 곳이라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잘 안 하는 곳이어서 남편이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우받고 가는 게 아니라 남들 가기 싫은데 대신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남들이야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자리지. 배짱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가는 거 아니겠냐. 이게 어디 보통 일이냐. 남들 같으면 여기저기 지서방 자랑을 할 텐데. 애미 넌 어떻게 된 게 남편이 해외지사 사장이 됐다는데 거기에 좋치는 말을 하냐. 넌 어떻게 된 게 반응이 시원치가 않다. 설마 너 네 남편이 잘 되니까 배 아픈 거냐? 배 아픈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해외지사로 발령났다고 그게 무조건 좋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 시모는 외국으로 가면 그게 좋기만 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시모는 그게 불만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친남편 기 살려줄 생각은 안 하고 잘하는 것도 깎아내리려고 한다리냐. 폴란드라는 데가 복지가 좋은 걸로 얼마나 유명한 나라냐. 회사에서 그런 선진국으로 보내준다는데 아무나 믿고 보낼 수 있겠냐고. 남편이 폴란드 지사 사장으로 발령받았다니까 폴란드랑 핀란드 구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오버를 하는데 저는 핀란드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폴란드라고 말해주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러게요. 좋은 나라로 가게 됐으니 잘 된 것 같네요. 하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제가 왜 지적을 안 했냐면요. 한 1, 2년 전에 시모가 외국 수도를 잘못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도 나중에 인도 다녀오고 싶다. 얼마 전에 경일이 엄마가 인도네시아 다녀왔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 나도 인도에서 다른 도시는 안 가고 딱 인도네시아만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 인도 가고 싶으시다면서 왜 인도네시아를 가세요? 경일이 아주머니가 인도를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인도 수도가 인도네시아 아니야. 너 그것도 모르냐? 인도네시아가 왜 인도네시아겠어? 인도의 수도니까 인도네시아겠지.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뭔 작가라는 거야? 어머님, 인도네시아는 나라 이름이에요. 인도와는 아무 관련도 없어요. 이름에 인도 들어간다고 인도의 수도인 줄 아셨던 것 같은데 인도 수도는 뉴델리예요. 참고로 인도네시아 수도는 자카르타고요. 저는 시모를 놀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맞는 말을 한 거였어요. 엄마, 나 엄마 때문에 웃겨 죽겠네. 인도네시아가 인도의 수도인 줄 알았어. 너무 웃겨서 배가 나쁘다. 엄마, 딴 데 가선 그 얘기하지 마. 누가 놀릴까봐 걱정된다. 예전에 시모가 인도네시아를 인도의 수도로 잘못 알고 있길래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남편은 웃기다고 깔깔대고 웃는데 저는 솔직히 시모가 밖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보단 제대로 알려드리는 게 맞다 생각해서 한 말이었는데 시모가 열이 받아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 너 잘났다. 꼭 아들 손녀 앞에서 지적질을 해야겠냐? 어른 체면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지만 잘난 줄 알지? 너는 꼭 네 시어머니한테 망신해줘야 속이 후련해? 눈치는 없고 지 잘난 척할 생각밖에 없어? 내 나이 되면 알던 것도 헷갈리고 그러는 거야. 너는 내 나이 되면 안 그럴 것 같냐? 고양 것.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까봐 저는 우리가 가는 곳은 핀란드가 아니라 폴란드라고 정정하는 대신 입을 다문 거였죠. 솔직히 이제는 시모가 잘못 알고 있는 걸로 밖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시모는 그거 아니어도 평소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기도 했거든요. 저도 시모에 대한 애정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과 2년 뒤면 이혼을 할 거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시모와 길게 얘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정 떼려고 마음 준비하는 거요. 마음이 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말하기 싫으니까 시모랑도 말 길게 섞기 싫더라고요.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어딨냐? 너는 이런 남편 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솔직히 너 하나만 보면 뭐 볼 게 있냐? 너는 남편 잘 둔 거 말고는 볼 것도 없잖아. 해외지사 사장이라니. 내가 오래 사니까 우리 아들 출세하는 것도 다 보고. 게다가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 아들 잘났다고 하는 것도 꼴보기 싫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시모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 길어지는 것도 싫어서 그냥 말았어요. 그러게요. 어머님은 좋으실 것 같네요.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하던 일이 있어서요. 저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는 이만 끊을게요. 저는 대충 성의 없이 맞장구나 조금 피우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시모가 불평을 하거나 말거나요. 우리 생각보다 일찍 떠나야 할 것 같아서 서둘러 출국 준비 시작해야 될 것 같아. 한 달 정도 안에는 정리하고 떠나야 한대.
갑자기 말해줘서 미안해. 하루는 남편이 한 달 안에 준비하고 폴란드로 떠나야 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라진 일정에 저희는 떠날 준비를 급하게 시작했죠. 그리고 2주 정도 지났을 시점이었어요. 온 가족이 짐을 미리 챙기느라 바쁜 주말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물건을 사야 할 게 있다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고요. 그런데 시모가 다짜고짜 이혼 소장을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은 지금 뭐 산다고 나갔어요. 잠깐 기다리시면 금방 올 거예요. 근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오늘은 너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다. 마침 아범도 없으니 더 잘 된 것 같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진 말고 들어라. 위자료 넉넉하게 줄 테니까 그만 갈라서. 내가 오래 생각해봤는데 너희는 그렇게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다. 괜히 너까지 폴란드 따라가지 말고 이혼해. 그게 아범을 위하는 일이야. 솔직히 네가 폴란드에 가는 건 분수에 안 맞는 일이잖니? 시모가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안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보고 폴란드에 가는 게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 보면 그랬죠. 이혼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폴란드 안 가도 되고요? 아범이랑도 얘기된 건가요? 저는 조금 놀라서 물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2년 뒤에 이혼을 하자고 하더니 시모랑 얘기해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범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다. 이제 애도 다 컸고 우리 아들은 해외 지사 사장인데 너는 우리 아들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도움이 된 게 없잖니. 솔직히 내가 너희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 너도 알지? 나는 며느리 직업으로 안정적인 교사나 공무원을 원했는데 일정한 수입도 없는 동화 작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뜬구름 잡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렇다고 네가 시애미한테 잘하길 하냐? 수도 이름 좀 잘못 말했다고 망신을 주질 않나? 남편이 해외지사 사장이 된다는데 초치는 소리를 하질 않나? 돈을 못 벌면 내조라도 잘해야 하는데 집안일도 못하고. 그깟 동화작가 몇 푼 번다고 우리 아들 내조를 그렇게 소홀하게 했냐? 그러게 네가 평소에 잘했으면 오늘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지. 시모가 원래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수도를 잘못 말한 걸 지적했던 게 내내 속이 상했던 것도 있지만 원하는 며느리상이 아니라서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시모는 원래 안정적인 교사나 공무원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 했는데 자기 아들이 전혀 다른 직업의 며느리를 데려왔으니까 처음부터 싫어했죠. 게다가 동화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곤 하나 수입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어요. 돈이라도 못 벌면 내조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냐며 그깟 동화작가 몇 푼 번다고 우리 아들 내조를 소홀히 하냐고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집안일에 관해서 저에게 소홀하다고 말하는 부분은 저도 좀 억울했죠. 저는 한 번도 집안일이나 육아를 소홀히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남편 도움 없이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했어요.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집안일 한다는 애가 요리에 정성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들 키우면서 음식 이렇게 성의 없이 한 적이 없었어. 근데 너는 어떻게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 키우는 거 말고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 모양이냐?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리 대충 한 적 없어요. 매번 아침 다 차리고 저녁도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그냥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잖아요. 동화 작가인지 뭔지 아는 게 일이냐? 그래, 너는 동화 작가랍시고 요리는 소홀히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반찬이나 국이 부실한 게 동화작가 일한답시고 요리에 소홀한 거냐고 따졌죠. 그뿐이게요. 청소가 안 돼 있는 날엔 갑자기 시모가 들이닥쳐서는 그깟 작가가 뭐가 잘났냐고 집안일 하나도 야무지게 못하냐는 말을 심심찮게 했죠. 시모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깟 동화작가란 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시모를 대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시만 안 당하면 좋겠다 생각했죠. 물론 시몬은 단 한 번도 제 직업을 인정해준 적이 없었고요. 난 말이다. 우리 아들이 불쌍해. 우리 아들은 해외지사 사장씩이나 돼서도 너한테 내줘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서 또 네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잖아. 남자로 태어난 게 무슨 죄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너한테 할 만큼 하지 않았니? 근데 너는 애 낳은 거 말곤 한 게 없잖아. 제가 애 낳은 거 말곤 한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정말 나쁘네요. 그렇다고 이혼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네가 서운해도 하는 수 없다. 지금이라도 너희들 헤어지게 만들어야겠다. 솔직히 우리 아들은 해외지사 사장씩이나 되면 애 있어도 새 장가 드는 게 뭐 어렵겠냐. 내 친구 아들은 어디 이사직 한다니까 아들이 둘이나 딸렸어도 초혼인 여자한테 장가 잘만 가더라. 우리 아들이라고 새 장가 못 들겠니? 아마 교사고 공무원이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아마 줄을 설 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시모를 비웃었죠. 이 여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사실상 유배 가는 거나 다름없는데 노후 생활비는커녕 다시 한국 왔을 때 잘리지는 않으면 다행인데 말이죠. 시모는 남편이 해외 지사장이 되면 돈도 엄청 벌고 한국으로 금이 환영하는 줄 아는 모양이었죠. 거기다 남편이 새장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싶었어요. 아들 새장가 보내고 싶어서 이혼을 시키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하필이면 이렇게 기가 막히는 여자가 제 시어머니라는 게 정말 환장할 노릇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혼이 앞당겨지는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생각해서 이혼 미루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정말 참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위자료는 얼마나 주실 수 있는데요? 재산 분할도 해주시나요? 저도 이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이혼시키려고 하셨으면 그 정도는 생각하셨겠죠? 앞으로 벌 돈이 훨씬 많은데 지금까지 모은 것 중에 재산 분할 뭐 그까짓 거 못 해주겠니? 위자료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최대가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 내가 다 알아봤다. 재산 분할도 해주시고 위자료도 주시면 저도 나가서 살 순 있겠네요. 그럼 남편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이혼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머님, 이혼 소장은 제가 작성해서 제출할게요. 그래야 이혼이 원만하게 성립될 것 같은데요. 이혼 소송은 제가 하는 게 말이 됐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니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기 때문에 제가 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애 생각한다고 2년 참을 게 아니라 그냥 돈 받을 거 받아내고 이혼하고 유학은 제가 시키면 되는 것을. 그래, 네가 지금 보니까 아주 시원시원하니 좋다. 괜히 이혼 못하겠다고 난리치고 진흙탕 싸움하는 것보단 이렇게 쿨하게 헤어지는 게 좋지. 네가 그래도 현명해서 다행이다. 나는 네가 달라붙어서 못 헤어진다고 할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니?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좋다고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에이, 제가 그러면 안 되죠. 남편의 앞날을 생각하면 제가 얼른 이혼하는 게 맞죠. 어쨌든 어머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우리 애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니까 양육비까지는 책임지고 약속해 주세요. 걱정 마라. 그래도 소년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책임을 져야지. 내가 그 정도 생각도 없게. 그리고 너 하나는 약속해줘라. 괜히 애 핑계로 인생 새로 시작하는 아범한테 연락 너무 자주 하고 그러지는 마라. 그러면 진짜 곤란하니까. 걱정 마세요. 저 그렇게 치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어머님만 믿고 이혼하는 걸로 할게요. 이혼 소장까지 접수할 테니까 아범이 싫다고 해도 어머님이 아범 잘 설득하세요. 아셨죠? 그건 걱정 말아라. 아범도 내심 바라고 있었을 거다. 최대한 빨리 이혼하도록 해. 근데 너는 이혼하면 새로 시집도 못 가고 어쩐다니? 나는 이제 와서 네 걱정도 좀 되고 그런다. 제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아들 걱정만 하시면 되지. 뭘 또 저까지 걱정을 하고 그러세요.
저야 알아서 살겠죠. 오늘처럼 너랑 대화가 잘 통했던 날이 없는 것 같아. 평소에도 이랬으면 좀 좋아. 그러게요. 저도 어머님이랑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지 몰랐네요. 저도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그래야 저도 제 인생을 살 텐데. 남편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얼른 이혼하자고 하게. 그렇다고 얼른 이혼하고 싶을 건 또 뭐야? 뭐 너도 그렇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말이 좀 그렇다. 그렇게 시모와 싱글벙글 웃으며 이혼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물건을 사러 나갔던 남편이 돌아왔죠. 엄마 왔어?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 엄마 내가 폴란드 가면 자주 보지도 못할 텐데 그래도 그렇게 좋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저와 시모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줄 알고 아무 의심 없이 대화에 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넌 이제 자유야. 네가 마음이 약해서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처리해뒀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갑자기 자유라는 거야? 뭘 마음이 약해서 못해? 네가 그동안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거야. 그거야 결혼을 했으면 당연한 일이지. 근데 뭘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거야? 둘이 무슨 얘기 나눈 거야? 그제야 남편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조금씩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너무 웃겨. 그애미의 그 아들이지. 정말 간만에 웃었네. 자유는 내가 자유지.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박수까지 치면서 막 웃었죠. 제가 그렇게 웃으니 시모는 황당해하고 남편은 겁을 먹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너는 그래도 남편이랑 이혼을 한다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즐겁냐? 이런 남자 놓치는 거는 네가 손해를 보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짧은 거니?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이 사람한테 이혼 얘기 꺼냈어? 엄마가 왜 그런 얘기를 꺼낸 건데? 대체 둘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고? 내가 설명해 줄게. 어머님 소원이 우리 이혼하라는 건데 너무 잘 된 거 있지? 재산 분할도 해주시고 위자료도 주신대. 그리고 양육비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어. 직접 이혼 소장 가져오셔서 내가 곧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거야.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2년은 더 참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더라고. 우리 딸 유학도 시키고 당신이랑 이혼도 하고 잘 됐잖아.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가 나서서 이 사람한테 이혼하라고 했어? 무슨 엄마가 자식 부부를 갈라놔? 엄마 제정신이야?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무섭게 따지더라고요. 남편의 반응에 놀란 시모는 말까지 더듬으며 대꾸를 했어요. 아니 왜 그러냐? 나는 너 좋으라고 내가 이혼시켜주는 건데. 너 해외지사 사장 되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세장가도 갈 수 있는데 쟤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 내 친구 아들은 이사직 맡으니까 바로 세장가도 가더라. 너도 그럴 수 있다니까. 너라고 안 되겠냐? 너는 심지어 해외지사장인데. 엄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내가 잘해서 해외지사 사장 되는 줄 알아? 나 이거 지금 유배 가는 거나 다름없어. 연봉도 코딱지만큼 올랐고 회사 직원들 다 가기 싫어하는 곳 내가 가게 된 거야. 나 다시 한국 들어올 때 내 자리 있을지도 모른다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시모의 얼굴이 그제야 하얗게 질리면서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아니 해외지사 사장인데 왜 그렇게 대우가 형편이 없어? 왜 다들 가기 싫어하는데 네가 가는 거고?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유배를 가? 유배를 가기를?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면 이혼은 안 하는 걸로 하면 되지. 그냥 없던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난리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2년만, 딱 2년만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엄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엄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돼? 엄마는 왜 알지도 못하면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아니 2년만 같이 있어달라는 건 또 뭔 소리야? 왜 2년만 있어달라고 한 건데? 그건 뭐야?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모르는 게 뭔가 있는 거지? 이제 제가 끼어들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저 인간 바람 피웠어요. 회사에서 여직원이랑 바람 피워서 회사가 뒤집어졌대요. 그래서 유배 가듯이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폴란드랑 핀란드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 남편이 가는 데는 복지 좋은 핀란드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동유럽 폴란드예요.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어머님 덕에 2년 안 참아도 되겠네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미 어머님이랑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제야 시모가 사태 파악이 됐는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예, 내가 경솔했다. 내가 갑자기 눈이 돌아서 너희를 이혼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지금 월급도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어떻게 재산 분할까지 해주냐. 그건 안 된다. 너희 이혼하지 마. 이혼 얘기한 거 취소하자. 어머님은 좀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저랑 얘기 잘해놓고 왜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이러시면 제가 서운하죠. 어머님, 약속은 지키셔야죠. 여보, 내가 잘못했다. 우리 엄마가 잘못한 것도 내가 사과할게. 나 이렇게 이혼은 못해.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매달리더라고요. 그래, 나도 잘못했다. 내가 왜 이혼 얘기를 꺼내가지고. 아범이 너한테 무릎까지 꿇는 거 봐라. 나도 같은 심정이야. 네가 원하면 나도 무릎을 꿇으마. 됐거든요. 모자끼리 즐겁게 사세요. 거기서 저는 빼주시고요. 전 새삼 살 거니까 그런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혼 소송으로 갈까 아니면 합의 이혼할까? 난 절대 이혼 못해. 그러니까 당신도 나랑 처음 얘기했던 대로 2년은 참아줘. 우리 둘이 얘기한 것도 있잖아. 그걸 왜 뒤집어 엎어? 그건 아니지. 네 엄마가 어떻게 한 줄 알면서도 나한테 2년 얘기가 나와? 나는 그냥 이대로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엄마는 너 새장가 보내고 싶다잖아. 바람 피운 것도 그지 같은데 아들 새장가 보내야 하니까 이혼시키려는 시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2년을 더 참아. 난 이혼은 안 돼.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존중해. 난 이혼을 하더라도 2년 뒤에 할 거야. 계속 안 하겠다고 하면 난 이혼 소송할 거야. 나는 합의 이혼이든 이혼 소송이든 상관없어. 이혼만 하면 돼. 오늘 일로 더 확실해졌어. 제가 딱 잘라 말하니까 시모가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내가 미쳤다. 내가 노망이 든 것 같아. 내가 미친 것 같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경일이 엄마네 아들 얘기 듣고 노망이 든 거지. 내가 왜 그 옆에 내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한 건지. 예, 나를 봐서라도 우리 아까 한 얘기는 없던 일로 덮어줘라. 어머님 생각하면 저 더더욱 이혼하고 싶은데요. 남편은 바람 피웠지 시어머니는 이혼하라고 난리지. 제가 왜 이런 결혼을 참고 계속해야 하는 건데요. 제가 미쳤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 진짜 왜 그랬어?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치매야? 내가 어떻게 붙잡은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네가 지금 나한테 따질 때야? 바람을 왜 피워 바람을? 너희 아버지 돈은 못 벌었어도 바람은 피우지 않았어.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꼴이 뭐야 이놈아. 회사에서 너 그 후진 나라로 유배시키고 이게 뭐냐고. 시모가 남편의 등짝을 내리치고 남편은 시모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집안꼴이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화도 나지 않고 그 인간들이 그냥 한심하게 보이더라고요. 두 분이 알아서들 얘기하세요. 저는 이미 마음 정했으니까 이 대화에서는 빠질게요.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서 밖을 걸었어요. 더는 이혼을 미루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잠시 걷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모는 돌아가고 없더라고요. 나 이혼 못해.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어. 엄마가 잘못한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자. 아니지. 이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난 이혼하기로 결정했어. 이제 우리라는 단어도 함부로 쓰지 마. 진짜 듣기 불편하다.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우리 애 생각해서 이혼은 안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우리 곧 있으면 폴란드 가려고 준비까지 같이 하고 있었잖아. 근데 무슨 이혼이야? 우리 애도 이해해 줄 거야. 그래도 내가 먼저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애한테 말하지 않을게. 당신 용기 생기면 그때 애한테 설명해. 우리 결혼 생활 20년을 했어.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 결혼 생활 마무리 짓고 싶어? 우리 이혼하는 게 내 탓이라는 것처럼 말하지 마. 우리 이혼하는 거 당신 때문에 하는 거야. 아, 그리고 당신 어머님도 한몫했고. 2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소중했으면 바람 피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지 그랬어.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거 나도 지겹다. 더 말하지 말고 그냥 이혼해. 제발 부탁이다.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당신한테 무릎까지 꿇었잖아. 다른 여자 같으면 이 정도 했으면 용서해 줬을 거야. 근데 당신은 정말 왜 이렇게 사람이 독하고 모질어? 내가 독하고 모질어? 야, 지금 네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마구 때려주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야. 그래도 애 아빠라고 참는 거라고. 내가 결혼하면서 한 번이라도 바람 피운 적 있니? 뭐? 다른 여자들은 용서를 해줬을 거라고? 그럼 다른 여자 만나서 살아. 그럼 되겠네. 저는 있는 대로 악을 썼죠. 저도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남편은 찍소리 한번 못하고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전혀 안 돼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후회할 짓을 왜 했나 어리석게 보일 뿐이었죠. 남편은 끝까지 이혼은 못하겠다고 버티길래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위자료는 3천만 원을 받았고 재산 분할 신청을 해서 아파트까지 알차게 챙겼어요. 그리고 당연히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도 꼬박꼬박 받기로 했죠. 그 돈이랑 위자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아서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이사를 하면 딸 유학비는 충분히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폴란드로 유학을 보내면 다른 나라에 비해 학비나 생활비는 저렴한 편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유학은 대학 가서 가고 싶어. 지금은 엄마랑 있을래. 엄마가 아빠랑 왜 이혼했는지 말은 안 해줬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엄마 곁에는 내가 있고 싶어. 그렇다고 내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학만 미루겠다는 거야. 애초에 유학은 계획했던 것도 아니잖아. 지금 내가 거기를 유학 가면 언어 공부도 다시 해야 하고 대학 가는 것도 늦어지고 싫어. 엄마는 네가 유학을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첼로를 할 수 있으니까 유학 갔으면 하는데 네가 정말로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가겠다는 거야? 아니면 엄마 불쌍해서 안 가겠다고 하는 거야? 혹시 엄마 때문이라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딸이 유학은 대학에 들어가서 가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좋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딸이 제 생각을 하느라 유학을 미룬 건 아닌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가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도 나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정말로 나를 위한다면 내가 대학 때 유학 가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 정말로 그러고 싶어. 딸의 강경한 주장에 전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전 남편은 혼자서 폴란드로 향했어요. 저에게 가끔 전화를 걸었지만 전 한 번도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보고 싶다느니,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줄은 몰랐다느니, 후회하고 있다느니 이런 말들을 했지만 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매번 그 문자를 지워버렸죠. 아빠 할머니랑 연 끊고 지낸대. 엄마랑 아빠가 이혼한 게 할머니 때문이야? 가정 파탄낸 할머니 필요 없다고 그랬다는데? 아빠가 나한테 전화해서 말해줬어. 전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딸한테 전화를 해서 말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혼한 이유를 본인 때문이 아니라 시모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더라고요. 지가 잘못한 건 말하지도 않고요. 그런 거 아니야. 일단은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해두자. 엄마랑 아빠가 이혼한 이유는 나중에 아빠가 너한테 직접 얘기해 줄 거야.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줬으면 해. 저는 전 남편이 언젠가 딸에게 스스로 진실을 밝힐 때까지 제가 먼저 이혼 이유를 말하진 않기로 했죠.
그게 제가 전 남편에게 하는 마지막 배려였어요. 아빠가 혼자 지내니까 가족이 더 그립다고 하더라고. 가족의 소중함을 많이 느낀다고 엄마 잘 지내냐고 물어봤어. 엄마 소식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말해줘도 돼? 아니, 그건 그냥 하는 말이니까 엄마 얘기는 안 해도 돼. 네가 아빠랑 연락하는 거 엄마도 반대하진 않지만 엄마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해줄 수 있지? 응, 엄마 얘기는 하지 않을게. 나도 엄마가 싫어하는데 굳이 얘기 전하고 싶진 않아. 어쨌든 저는 전 남편 일에는 관심이 가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전 남편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길 바랐고요. 요즘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요. 제가 처음에 동화 작가라고 소개했잖아요. 이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혼자서 작업할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후련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혼을 하면서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제 작품에 더 많이 집중을 쏟을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그 작품을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작가가 되고 처음으로 제 작품이 동화 부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입이 제법 생기더라고요. 베스트셀러 작품이 나오고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의까지 하게 돼서 일정한 수입이 생겼어요. 제 인생은 이혼을 하니까 더 잘 풀린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던 것도 금방 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전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항상 무시를 하다가 그날은 무심코 전화를 받게 됐어요. 전 시모의 번호를 지워버려서 무슨 번호인지도 모르고 받은 게 문제였죠. 연락이 이제야 되는구나. 너 요즘 잘 사는 거 알고 있다. 기사에도 네가 쓴 책이 나오더라. 설마 했는데 정말 네가 쓴 책이더라. 결혼해서 살 때는 그저 그런 것 같더니 이제 보니 네가 작가는 맞긴 하더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고 받았어요. 왜 연락 주신 건데요? 저 지금 좀 바빠서요. 그래, 바쁘겠지. 너 솔직히 지금 돈도 많이 벌 텐데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많이 돈 뜯어간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우리 아들 아는 사람도 없는 타국에서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것도 가족도 없이 혼자서. 제가 억지로 뺏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이혼도 했는데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건 안다. 근데 이 정도 했으면 너도 우리 아들한테 벌 줄 만큼 준 거 아니냐? 이제 용서하고 다시 합쳐도 되지 않아? 너도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롭잖아. 어머님은 저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 사람 세장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저보고 다시 합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부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은데. 그만 비아냥 대라. 내가 그 말한 거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데 꼭 그걸 언급을 해야겠냐? 나도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만 하면서 지내고 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잔 적이 없어. 내 나이에 그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아니? 요즘엔 입맛도 없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아범은 내 연락 받지도 않는다. 전 다시 합칠 생각도 없고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말들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합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힘들게 지내시는 거 전 관심 없으니까 그 얘기도 저한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신다고 제가 전 남편이랑 다시 합칠 일은 없어요. 그래도 네가 아범이랑 다시 합쳐야 나도 아범한테 면목이 있지. 그 이혼한 것 때문에 아범이 내 연락도 안 받고 아직도 화가 나 있어.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주자고 합칠 생각은 없다고요. 저 이제 끊을게요. 더 얘기할 필요도 없네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가장 불쾌한 일은 전시모와 연락한 일이었어요. 그 일 외에는 제가 하는 일이나 딸과의 관계나 모든 게 순조로웠죠. 딸도 첼로 열심히 연주하면서 대학 갈 준비하고 있고요. 엄마, 난 요즘 엄마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우리 반 애들도 엄마 책 알더라? 그래서 내가 엄청 자랑했어. 고등학생들이 동화도 봐? 엄마는 네가 엄마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나 싶네. 내가 엄마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 레슨해주시는 선생님한테도 엄마 자랑했어.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더 멋진 엄마 되도록 노력 많이 할게.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멋있어. 그냥 이대로도 엄마는 최고의 엄마야. 엄마, 다음 작품은 언제 나와? 제가 이혼을 해서 딸이 기가 죽어 있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딸이 그래 보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모습에 딸도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앞으로도 제가 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며 더 좋은 작가가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앞으로는 제 작업과 우리 딸만 생각하면서 살려고요. 이게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